동해와 삼척시가 수소도시로 육성됩니다. 동해시는 수소 저장과 운송을 위한 연구단지가, 삼척은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의 거점 기지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도내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전선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행성군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해 일부 노선이 결정되면서 행성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성군이 생활 불편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SNS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해와 삼척시가 수소도시로 육성됩니다. 동해시는 저장과 운송을 위한 연구단지가, 삼척에는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거점 기지로 만들어질 전망인데요. 네, 사업이 추진되면 동해안이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소 저장과 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동해와 삼척. 최근 인천과 울산, 포항 등과 함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과 충청권 등 우리나라 중부 지역 수소 공급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 동해시 부평 제2산업단지에는 수소 저장과 운송 연구를 총괄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하게 됩니다. 사실상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조성됩니다. 특히 부평 제2산업단지 31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65개 수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해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산단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도계획에 있는 그 실증센터라든가 테스트베드 기구,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많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기의 성과를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가 구축되는 삼척시는 수소 공급의 거점 기지를 꿈꿉니다. 삼척 호산항 LNG 생산기지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하면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국 최적지로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항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1일 약 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들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수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을 통해서 저장 운송 기술의 핵심 허브를 만드는 이번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2,200억 원. 중소기업 중심의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최근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요즘 농가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인력난을 해결해줬던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 여파에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또 인건비는 더욱더 오르면서 농가들은 2중, 3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한 고랭지 배추밭. 드넓은 평지에서 수확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닌 평창군청 공무원들. 농가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식에 지자체가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요즘 농촌에 일손도 없고, 그리고 또 농작물 가격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보탬이지만 이제 농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 농촌. 인력 공백을 채우던 외국인 근로자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손이 절실한 상황에서 평창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여 명을 배정받았지만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온 지자체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도내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80명. 이 중 양구와 홍천 등에서 70여 명이 무단 이탈해 정부가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력이 귀해지자 지난해 일당 10만 원 수준이었던 인건비는 올해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자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약에 둘을 사서 뭐 고추를 딴다든지 배추 뭐 이런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 가격에 비해서 사람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지금 농가들이 많거든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농가의 시름은 깊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횡성군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한전의 동해안 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횡성군과 횡성군의회,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31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이 반대 주민단체를 분열해 파행으로 이끌고 경과 대역 변경을 이유로 주민 간 불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기만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한전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전과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이런 진심은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반대대책위원회를 파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횡성군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해 횡성 홍천을 관통하는 경과대역 수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고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9월 13일부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29일로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또 관리가 미흡한 공공시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싶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횡성군이 이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SNS 민원 창구를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횡성군 횡성읍의 한 버스 정류장.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더위를 식혀준 선풍기입니다. 최근 횡성군이 운영하는 SNS 민원 소통 창구 할마리쏘 횡성에 선풍기에 먼지가 쌓여 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횡성군 담당 부서가 해결에 나섰고 주민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군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뚫린 구멍을 메워달라는 민원부터 공원관리사무소 간판이 훼손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산책로 데크 파손, 버스 정류장 거미줄 제거 등 다양한 민원이 SNS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생활 불편이지만 민원 접수와 해결이 어려웠던 일들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반영되는 게 뭐 거창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할 말이 있는 그런 불편한 군 내 민원 같은 거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 SNS 민원 소통에 지자체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편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할 땐 처리 과정을 안내해 주민 이해를 높입니다. 그 SNS 내용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뭐 문서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올려주니까 굉장히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개념 민원 해결 방식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에 대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31일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안인화력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 관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인화력발전소 지원금 1,564억 원을 발전소 인근 주민 수건 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원 사업에는 국도 7호선에서 안인 삼거리 진입로 확장과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 기반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안인 석탄 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발전소 방파제 건설 공사 중에 불법 사항이 있었다며 시공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삼성물산이 바다 준설토를 이용해 케이스공사에 불법적으로 이용했고 허가 지역 이외의 모래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인 염전 앞바다의 모래를 전부 다 썼다는 것이죠. 결국은 30만 톤이 케이스 내에 들어갔고 외부에서 들어온 모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주변의 모래를 다 썼다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해안 침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에 대해 강릉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춘천과 동해, 태백 등 도내 5개 지역 교차로 18곳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교차로에 접근한 소방차를 감지하고 신호를 변경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차가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어서 현장 도착 시간 단축과 소방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도내 교차로 9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교차로 통과 시간은 평균 35초, 현장 도착 시간은 43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과 탐사,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관련 사업에 역할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이 다른 도로보다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3만 7천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건수는 전체 과속 단속 건수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개학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만큼 규정 속도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이달 들어 고추 가격 하락세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농가 경영난이 심화돼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최저가격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건고추와 생곤드레, 고랭지 감자 등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대상 작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옛부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견 설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최근에 실종된 90대 노인을 살린 백구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네,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90대 노인이 40시간 만에 2km 떨어져 있는 논 한가운데서 발견됐는데요. 기르던 반려견 덕분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하마터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 개가 주인 가슴에 기대면서 곁을 지킨 덕에 체온을 유지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체온 온도 반응 탐지 드론에 발견돼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 개는 사실 버려졌던 유기견이었는데 어르신이 데려와 키웠고요. 큰 개에 물려 죽을 뻔했던 걸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셈이 된 건데요. 배은망덕이 판을 치는 인간 사회에 울림을 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